양키캔데 양치하고 오고 싶었는데 양치하고 오면 기다리실까봐 그냥 왔어요. 잘했나요? 제가 좋아하는 건 하얀색 향인데 절에 피는 향. 아, 수건 없지? 무교래요. 거기 딱지 붙어있을걸요? 무슨 이름인지? 절향 좋아요? 아까 스토리 기다린다고 하셨으니까 오늘도 미스터리 한 개 읽을까요? 어때요? 내일쯤 또 도서관 갔다 와야겠다. 책 바꾸러. Midsummer's Night. 책을 기다린다고 하셔서 책 하나 읽고 다시 이어서 공부해야겠어요. 뭐지? 도쿄펄프요? 그 며칠 전에 그저껜가 읽다 말았던 외계인 계속 할까요? 도쿄펄프가 스토리들이 조금 길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여기 막 쓸데없는 설명이 너무 많아. 부연 설명. 아, 말하는 고양이랑 외계인이 이어서 또 뭐가 나올까 궁금해요. 그럼 다른 거 한번 읽어볼까? 봐서 설명이 너무 길면 제가 알아서 막 자르면서 읽을게요. 그래도 되죠? 좋은 거 샀대요. 저렇게 써있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상상도둑. 그녀를 찾습니다. 룸 506. 3개 중에 골라보세요. 1번 상상도둑, 2번 그녀를 찾습니다. 3번 룸 506. 진짜 120기가면은 SSD로 해서 그렇구나. 그녀를 찾습니다. 이거 할까요? 60페이지짜리야. 80쪽부터. 자, 오늘은 도쿄 펄프 픽션에 나오는 이강훈님이 지은 도쿄 펄프 픽션의, 근데 어차피 다 길어요. 이제 남은 거는. 어딨지? 그녀를 찾습니다. 이거를 읽어볼게요. 이강훈 도쿄 펄프 픽션. 그녀를 찾습니다. 네일테라 따로 났군요. 요다씨가 여잘까 남잘까? 여기도 고양이가 나온다. 고양이 되게 좋아하나봐요. 이강훈씨가. 네, 이만 소리 들으면서 잠수요? BGM을 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은 제가 말을 더 크게 해야 돼서 목이 아파요. 틀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요? 신청곡 있나요? 조제.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이 조제라고 했던가요? 이거는 고양이 목소리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죠. 물론 영화 속에서도 실제 이름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녀는 조제와 꼭 닮았어요. 그래서 조제라. 그렇단 말이죠? 아, 그 영화였군요. 천지하나님이 튼데요, BGM. 네, 요다 씨도 그 영화를 알아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요다 씨는 이미 생각에 잠겨 내 말을 허공으로 날렸다. 아마도 영화 속의 조제를 떠올려 보는 듯 했다. 이제감을 언제 오나. 영화 속의 진짜 요다도 수행 중에 저런 표정을 지었던 것 같다. 그런데 정말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넓고 넓은 도쿄 하늘 아래에서. 쉬, 그런 힘 빠지는 말은 곤란해요. 이 요다님만 믿으세요. 저희 야나카 고양이 탐정단이 도쿄 하늘 아래에서 찾지 못하는 건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고양이 탐정단이래요.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탐정 고양이 요다의 표정은 정말 영화 속 요다와 꼭 닮았다. 좋냐고요? 그러니까 야나카에서 작은 마츠리가 있던 10월 어느 토요일의 일이다. 모처럼 맑게 개는 가을 주말의 야나카는 날씨 덕분인지 1년에 한 번 있는 마츠리 덕분인지 시골 장터처럼 북적거리는 것이 조금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평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원래는 조용한 동네였나 봐요. 상점들마다 입구에 바구니 한가득 꽃다발들을 진열해 놓은 풍경은 흐린 가을날 마냥 가라앉아 있던 이곳을 화사한 얼굴로 바꿔놓았다. 아마도 참배객들이 야나카레이엔, 이거는 도쿄의 3대 공원 묘지 중 하나예요. 여기를 찾는 시즌이 된 모양이다. 평소에 야나카가 단아하고 기품 있는 중년 여인이라면 오늘은 수줍지만 발랄한 아가씨 같아서 묘지를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에서는 경쾌함마저 느껴졌다. 이 동네는 유명한 묘지가 있는 지역인가 봐요. 평소엔 조용한데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꽃도 많이 가지고. 며칠 전 마츠리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받아 미리 일정을 확인했던 나는 축제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 야나카 긴자를 향해 걸었다. 야나카 긴자는 옛 시절을 배경으로 한 어느 드라마를 통해 소개된 이후 더욱 유명해진 소박하지만 역사가 긴 재래시장의 거리다. 네, 꾸님 어서오세요. 점심 드셨어요? 긴자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에도 시대에는 은화를 주조하던 곳이었지만 패전 이후에 지금과 같은 재래시장이 들어섰고 그 자취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전통적인 시타마치는 서민 동네라는 뜻이래요. 전통적인 서민 동네인 야나카 지역 전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도쿄에서는 흔치 않은 옛 정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야나카 긴자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옛날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가지런한 2층 높이의 오래된 목조상가 건물들은 모태 백수님 어서오세요. 단지 관광객을 위한 상업적 수단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생활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다른 관광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살아 숨쉬는 감동이 있다. 내가 야나카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 거리에 막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잖아요, 오늘. 보니까 막 무슨 튀김도 팔고 상인도 많이 들어오고 막 생맥주도 팔고 떠들썩한 분위기가 됐대요, 지금.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표를 보면서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글쓰니까. 그렇다. 성실한 가이드북처럼 별로 재미도 없는 뻔한 마츠리 이야기를 지금껏 주절거린 것은 그녀와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였다.
젊은 여성 아티스트의 전위적인 퍼포먼스?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잊어주길 바란다. 나도 이미 까맣게 잊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한다. 이 이야기는 나의 조제, 나의 100%짜리 그녀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시작되네요. 배경 설명이 끝났대요. 퍼포먼스는 이미 내 관심의 바깥 어딘가를 떠들고 있었다. 그곳이 어딘들 무슨 상관인가? 소음 비슷한 기괴한 전자음악이 이따금 귀를 괴롭히긴 했지만 갑자기 옥상에서 두루마리 휴지가 떨어지면서 하얀 선들이 하늘거리며 춤을 추긴 했지만 그 두루마리 휴지를 칭칭 감고 전시장 바닥 여기저기를 기어다니다가 급기야 갤러리 바깥까지 둥글둥글 기어다니며 열심히 예술을 하는 작은 여자 하나가 간혹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 눈 속에는 오로지 그녀만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지금 무슨 퍼포먼스를 보고 있냐면 어떤 여자가 전위 예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옥상에서 그 두루마리 휴지가 떨어지니까 막 그거를 감고서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어요. 앙새님 어서 오세요. 근데 조제를 닮은 그 여자가 눈에 띈 거예요. 관객 중에 한 명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두루마리에 휘감긴 여자를 향해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동안 나도 그 여자를 찍는 척하며 몰래 조제의 사진을 찍었다. 몰카 찍었대. 퍼포먼스 행렬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녀를 몰래 찍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빨라진 심박 운동이 전달하는 과다한 혈액을 감당하지 못한 내 손은 애석하게도 제대로 된 사진을 한 장도 뽑아내지 못했다. 이때만큼이나 담배를 끊지 못한 게 후회스러운 적이 없다. 내가 그러고 있거나 말거나 어쩌면 아티스트의 친구였을지도 모르는 조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퍼포먼스를 쫓으며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살아있는님 어서오세요. 대부분의 행위 예술이 그렇지만 그녀의 퍼포먼스는 워낙 진지한 분위기라 관람객들의 시선 또한 시종일관 무척 진지했는데 유독 조제만은 느긋한 시선으로 감상하며 이따금 어이없다는 듯 작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 솔직함이 또한 완벽했다. 솔직히 나도 조금 웃겼고 다른 관람객들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웃는 사람은 그녀밖에 없었다. 쟤 아무리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도 웃기는 건 웃기는 거고 그러면 웃는 것이 맞다. 딱히 그녀를 변호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지만 솔직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술은 이미 본연의 순수함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뭐 이 아티스트의 퍼포먼스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나와 나의 100% 그녀에게는 그 자그마한 여자의 퍼포먼스가 조금 웃겼다. 핸드 어쩌구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퍼포먼스가 그렇듯 조금 지루했다. 조제 역시 지루함을 느낀 듯 이따금 아무것도 없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는데 그 텅 빈 시선 또한 무척 아름다웠다. 하늘을 보고 있어도 그 시선 속에는 하늘이 없었고 대신 그 자리에는 그녀가 창조한 어느 무엇도 아닌 공간이 들어서 있었다. 나는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유영하고 싶은 욕망이 일었지만 그곳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어서 그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애석한 일이지만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 그것으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나는 이 지루하고 기이하고 웃긴 퍼포먼스가 오래오래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말이지. 영원히 끝이 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40여 분 동안 진행된 퍼포먼스는 그러나 금세 끝이 나버렸다. 공연이 끝남과 동시에 조제는 한 줌의 아쉬움도 남기지 않고
그때까진 옆에 있는 줄도 몰랐었던 어떤 동행 남자와 함께 갤러리를 떠났다. 부디 두 사람이 남매이길. 우리의 만남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적어도 그날은 말이다. 나중에 또 만났나 봐요. 솔직한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부터 그녀를 다시 찾으라고 한 건 아니었다. 하라주쿠 뒷골목의 여자아이도 그저 그렇게 말없이 엇갈려서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리지 않았었나. 슬픈 이야기지만 100%의 그녀는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애써 자위하며 나머지 일정도 잊어버린 채 서둘러 나카메구로로 돌아왔다. 이거 주인공은 그때 그 주인공 그대로인가 봐요. 그 맘카페에서 말하는 고양이 만났던 그 사람. 예정대로라면 몇 군데 공연을 더 둘러보고 즐겨 찾는 카페인 야나카부사에서 한가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아련한 기분만을 잔뜩 짊어지고 돌아온 나를 먼저 발견한 것은 가츠오였다. 그 옛날에 그 말하는 고양이 가츠오 말하는 거죠? 가츠오는 얼마 전 근처 카페에서 만난 말하는 고양이다. 녀석은 넓은 도쿄 하늘 아래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다를 나눌 수 있는 친구다. 물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보다는 거의 가츠오 쪽이지만 때마침 그는 맥으로 강가를 거니며 오후 산책을 즐기던 중이었다. 이봐, 무슨 일 있었어? 등에 짊어진 것이 꽤 무거워 보이는군. 역시 고양이에게는 그런 것도 다 보이나 보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기쁘고도 슬픈 일이 있었어. 오늘 우연히 그녀를 만났거든. 나는 강가의 벤치에 앉아 오늘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가치오에게 들려주었다. 때로는 그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인지도 모른다. 그 상대가 비록 고양이라고 할지라도. 고맙게도 가치오는 도중에 귀를 한 번도 펄럭거리지 않고 가끔 흐흐흥 하며 추임새도 넣어주면서 내 넋두리를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마치자 가츠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생각에 잠긴 고양이들의 모습은 조는 모습과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졸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츠오가 입을 열었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 이번엔 내가 생각에 잠길 차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소설처럼 우리는 말없이 엇갈렸고 다시 만날 방법은 영원히 사라졌는데. 잘 모르겠어. 다시 만나고 싶긴 하지만 역시 방법이 없잖아. 내가 아는 건 그녀의 얼굴뿐이야.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뭘 하는 사람인지도 그녀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말하고 나니 자신에게 조금 화가 나고 분한 마음까지 들었다. 미련 없이 잊어버린다면 근사해 보일 텐데 나에겐 무리다. 63년 토끼띠님 어서오세요. 꽤나 안타까운가 보네. 그럴 거면 왜 그녀를 그냥 보냈어? 역시 인간 수컷들은 멍청해. 자기가 최고라도 되는 것처럼 겉멋만 잔뜩 들어서는 정작 중요한 일이 눈앞에 닥치면 시그머니 꼬리를 감추다가 뒤늦게 가소로운 자학만 늘어놓지. 하나같이 미련하고 소심하다니깐.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입이 좀 거칠긴 해도 틀린 말은 거의 하지 않는 녀석이다. 게다가 오늘 내 꼴은 고양이의 비웃음에 당해도 싸지 않은가? 가츠오는 풀이 죽은 내 모습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닥지 않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민예니 아니에요. 민씨도 아니고 이름 예니도 아니에요. 정말로 다시 보고 싶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위로는 고맙지만 섣부른 희망을 심어주는 건 사양할게. 미련덩어리인 주제에 속조차 좁은 내가 말했다. 이런 이것 봐. 역시 멍청하다니깐.
당신, 고양이가 거짓말하는 거 본 적 있나? 우리 고양이들에게는 워낙에 그런 단어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내 사전에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런 말도 몰라? 골이 난 가츠오는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했다. 그리고 곧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잘 들어봐, 친구. 나도 다른 친구한테 들은 얘기지만 도쿄의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이 된 녀석들이 있어. 그녀를 만난 곳이 야나카라고 했지? 이거 지금 말하는 고양이가 가츠오인데요. 가츠오가 그 옛날에 카페에서 만났던 커피 좋아하는 걔 맞아요. 걔랑 지금 친구가 됐어요. 잘 됐네. 그 녀석들도 야나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거든. 야나카에 고양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쯤은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 거긴 도쿄 고양이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곳이지. 고양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소문이 나다 보니 거주지를 그곳으로 옮겨가는 고양이들도 늘고 있다고 했어. 혹시 가츠오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야나카의 고양이 탐정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 고양이 탐정단이라니? 이게 무슨 고양이가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린가? 미야자키 하야오라면 만화처럼 과장된 모습으로 박수라도 쳤을 테지만 지브리의 작품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나에게는 그저 농담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렉터님 어서오세요. 하긴 들어봤을 리가 있나? 당연히 못 들어봤겠지. 고양이들과 말이 통하는 인간들도 대부분 모를 거야. 알다시피 우리 고양이들은 꽤나 조심성이 많거든. 아주 가끔 믿을 만한 인간들의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던데 그건 아주 드문 케이스겠지?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야나카 고양이 탐정단은 도쿄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이야. 프로 중에서도 프로들이란 말이지.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보름 전에 처음으로 가츠오가 말을 걸어왔을 때에도 그랬지만 애당초 고양이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부터가 이상한 일이었다. 뭐 가츠오는 예외로 두기로 하자. 수십 수백만 도쿄 고양이들 중에 인간의 말을 할 줄 아는 고양이가 하나쯤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어쩌면 내가 수억 명의 하나꼴로 고양이의 말을 이해하는 특이한 인간이 아닐까? 결국 분명한 것은 인간인 내가 아니라 고양이인 가츠오가 특이한 녀석이라는 얘긴데 가츠오의 말대로라면 이런 특이한 녀석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아무리 허풍이라도 끝도 없이 부풀리다 보면 언젠가는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도보신지님 어서오세요. 녀석의 허무맹랑한 이야기 덕분에 그녀에 대한 아련함은 어느새 콩알만큼 작아져서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녀석이 의도한 것이 이거였나?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것은 나의 조제, 나의 100% 그녀에 대한 이야기이다. 돼지처럼 주룩주룩 살찐 고양이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휘둘려서 그녀를 쥐어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가츠오는 내 생각을 읽었는지 한심하단 표정으로 말했다. 알아. 이건 그녀에 대한 이야기지.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잖아. 뭐 믿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테지. 하지만 이 억세게 운 좋은 친구야. 나를 만나게 된 걸 행운으로 생각하라고. 당신이 탐정단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녀를 찾을 확률은 거의 100%니까. 내 친구 이쿠라짱의 친구인 친코씨와 그녀의 아들 녀석 이야기를 들려주지. 잘 들어봐. 여기 무슨 긴 얘기가 나오냐면 그 가츠오랑 고양이의 친구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걔네들에 대한 어떤 사건을 그 야쿠오였나? 탐정단이 해결해 준 얘기예요.
하여간에 친코 씨는 뒷골목에서 헤매고 있는 녀석을 발견하고는 단번에 1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 잠깐, 여기서부터는 내가 요약한 이야기로 대신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수다쟁이 가츠오의 장황한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다가는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테니까. 어쨌든간 그 아들을 만난 친코와 이와시는 서로 자신의 엄마이며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가지고 그 아들이 살던 집을 찾아갔대요. 아들 고양이가.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아무튼 만나가지고 같이 찾게 됐는데 그거를 찾아줬대요. 이 고양이들의 주인을 찾아줬대요. 그래서 지금 가츠오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고양이 탐정단에 의뢰하면 그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물론이지. 아니 꼭 확실하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앞서 말했지만 고양이 탐정단이 인간들의 사건을 해결해준 케이스는 극히 드물었으니까. 결국에는 당신의 운이 달려있는 거야. 어쨌든 당장 아쉬운 쪽은 나니까. 응? 응? 급하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말이 있지 않나? 어쨌든 당장 아쉬운 쪽은 나니까 가츠오의 손을 빌려보는 수밖에. 아니, 고양이 탐정단의 손인가?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고양이들이라면 어떻게든 탐정단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인간인 내가 그들을 어떻게 만난다는 거야?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가츠오 말고는 아무 고양이도 나랑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아, 그렇지. 생각났어. 고등어야. 고등어? 응, 일종의 암호 같은 건데 탐정단을 만나면 고등어를 5번 말하면 돼.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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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이렇게. 그게 뭐야? 이상하잖아. 그리고 어떤 고양이가 탐정단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암호인 거야. 이미 알고 있다면 그런 걸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잘 들어봐. 일단 야나카로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고양이들마다 고등어를 5번 말하는 거지.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조직원들이 있을 테니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하지만 야나카에 얼마나 많은 고양이들이 있는지 너도 알잖아. 만나는 고양이한테 다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을 할 게 뻔하다고. 아니, 심지어 고양이들도 그렇게 생각할걸? 당신, 그녀를 찾고 싶은 게 아니야? 가초의 말 그대로였다. 나는 다시 야나카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야나카에서 고양이들과 관련된 장소라면 어디가 있을까나? 지금 주인공이 야나카로 일단 왔어요. 나는 아쉬우나마 인터넷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고양이들에 관해서라면 고양이들보다는 정보가 조금 빈약하겠지만 인간이 고안한 것들 중에서도 가끔은 꽤 유용한 것이 있다는 사실. 찾아보니까 검색에서 자주 등장하는 곳은 주로 2곳이었다. 첫 번째는 수제 고양이 인형으로 유명한 가게인 야나카도.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이와 관련된 물건이 유난히 많아서 고양이 카페로 알려진 카페 란포. 나는 유야케 단단과 함께 야나카도와 카페 란포를 가장 먼저 둘러보기로 했다. 지금 뭔가 3군데를 가기로 결심했어요. 수색은 JR 야마노테선에서 야나카와 가장 근접한 곳인 니포리 역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역을 나와서 야나카 긴자로 향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해 저무는 풍경이 유독 아름다워서인지 저녁 노을 계단이라는 낭만적인 이름이 붙은 이 계단은 야나카 고양이들의 쉼터로 더 유명한 곳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이곳은 고양이들의 천국 야나카 안에서도 유독 고양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덕분에 운이 좋으면 수십 마리의 고양이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어서 고양이 마니아들에게는 도쿄의 필수 방문 장소로 알려져 있다. 여기 가보고 싶다. 쫑이님 어서 오세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떤 때는 고양이들보다도 고양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더 북적거리는 웃지 못할 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유약해 단단이라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자, 유약해 단단이라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계단에 왔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이틀 동안 축제가 끝난 뒤에 월요일이라서 약간 한산하고 평온한 분위기래요.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유약해 단단에는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시무시한 도쿄의 러시아어를 각오하고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선 덕분에 아직 문을 연 가게도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계단 오른편 난간 옆에서 이른 낮잠을 즐기고 있는 깜장 얼룩 고양이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고양이 귀 가까이까지 얼굴을 내밀어 조용히 속삭였다.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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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깜장 얼룩이는 시끄럽다는 듯 귀를 2번 펄럭거렸을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다시 고등어, 고등어. 이번에는 내 주문이 끝나기도 전에 신경질적으로 귀를 한번 팔락거리더니 눈을 가늘게 흘기고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다. 무안했다. 그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지. 이번에는 반대편 난간에 앉아있는 오렌지 빛깔 고양이를 지목하고 다시 시도했다.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역시 실패. 다음은 회색 고양이, 다음은 노란 줄무늬, 또 그 다음은 갈색 얼룩점박이, 깜장 고양이, 흰둥이, 턱시도, 또 다른 오렌지.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란 말인가? 내 간절한 울부짖음에 응답하는 고양이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 민배님, 초한석 산소님 어서오세요. 오히려 몇 마리는 성가신 놈, 즉 나를 피해서 아예 계단을 떠나버리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유약해 단단은 포기하는 수밖에. 여기서 몇 번만 더 고등어 고등어 하다가는 나조차도 자신을 성가신 놈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았다. 제 길 두고 보라지. 이제는 야나카 도를 향해 걷고 있어요. 인간의 연기를 빨아먹고 거대하게 자란 벚나무들이 빛바랜 잎사귀들만 듬성듬성 매달고 있는 야나카 레이엔의 이른 아침은 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의심연스러웠다. 묘지들의 행렬이 끝나고 3분 정도 더 걷자 드디어 그곳이 나타났다.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것이 고양이와 관련된 가게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수백 마리의 마네킹 에코들의 손짓은 강렬한 인상이었다. 이거 알죠? 마네킹 에코. 마네킹 에코는 복을 부르는 고양이로 알려져 있어 식당이나 상점들마다 한 마리씩 모셔두는 것이 일본의 오랜 관습이다. 한 손을 들고 손짓하는 모습이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마네킹 에코 수백 마리가 손짓하는 가게라면 당연히 그냥 지나치기 힘들 것이다. 나는 다시 조금 희망이 일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야나카도의 문을 열었다. 허지님, 알랍, 취르키님 어서오세요. 네, 고양이 판이죠. 마네킹 에코가 뭐냐면 그 고양이 인형 반질반질하게 생긴 인형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손을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인형이 있어요. 그게 그 복을 부르는 고양이 인형이라고 해서 가끔 뭐 일본 관련된 가게 가면 있잖아요. 그거.
네, 그거 뭐냐면 여기 사진이 있기는 있는데 조그맣게 나와서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여기 얘 보여요? 이거. 아, 생가치리에서 봤어요? 아니요, 성우 아나운서 아니고 저 일하는 거 따로 있어요, 직업. 나는 가게 주인과 눈 인사를 나누고 조용히 가게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사방으로 빼곡하게 진열된 마네킹 에코들 사이에서 고양이 사진들이 붙어있는 보드를 발견했다. 고양이 인형들 사이에서 진짜 고양이의 사진들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었다. 이 고양이들은 어떤 녀석이죠? 어떤 녀석들이죠? 나는 주인에게 물었다. 사진은 모두 고양이 주인들이 맡긴 거랍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고양이들이죠. 함께 지내던 고양이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인형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답니다. 가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해요. 보드 옆에는 견본으로 회색 점박이 고양이 인형이 녀석의 실물 사진과 함께 진열되어 있었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나는 주인에게 물었다. 단도직입적으로. 혹시 야나카의 고양이 탐정단에 대해서 아세요? 네? 고양이 탐정단요? 허허! 들어본 적은 없지만 왠지 재밌는 일일 것 같네요.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는 탐정사무소 같은 건가요? 역시 모르는 건가? 나는 괜스레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게 싫어서 적당히 둘러댔다. 정직님 어서 오세요. 이제 남은 곳은 카페 람포뿐인가? 이제 그 마지막 한 군데로 가고 있어요. 나는 다시 야나카 레이엔을 향해 걸었다. 람포는 야나카 레이엔이 끝나는 삼거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고양이 그림들로 장식된 짙은 커피색의 나무 문과 녹슨 철제 고양이 조각. 한눈에도 오래된 느낌이 물씬 나는 람포의 외양으로 보건대 범상치 않은 곳임이 틀림이 없었다. 그래, 이곳이라면 어쩌면. 나는 이제 겨우 신지만 남은 희망에 다시 불을 붙여보기로 했다. 나는 본래의 목적도 잊어버린 채 얼빠진 모습으로 카페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고양이 사진이 가득 걸려있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골동품 가게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수집품들은 언뜻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마구 쌓여있는 듯 했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하나의 완성된 풍경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것이 단순히 무계획적인 진열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오전의 카페는 더없이 한산했다. 바 스툴 위에 앉아서 졸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한 것은 그때였다. 사실적으로 묘사한 고양이 조각상 옆에 하마터면 그 녀석도 장식품으로 착각할 뻔했다. 이 녀석 노르웨이 숲 고양이인가요? 나는 바 너머에서 커피잔을 손질하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네, 알아보시는군요. 이름은 료스케라고 합니다. 실은 순종은 아니고 료스케의 엄마가 노르웨이 숲 고양이였죠. 이 동네 길고양이의 피가 섞인 놈입니다. 나는 손을 뻗어 료스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람의 손길이 익숙한 료스케는 거부감 없이 오히려 기분 좋다는 듯이 눈을 찡그렸다. 턱을 간지리니 갸르릉거리며 고개를 식혀들기도 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 녀석을 번쩍 들고 자리로 돌아와 무릎 위에 앉혔다. 나는 갈기로 복슬복슬한 료스케의 볼을 손가락으로 간지리며 시험삼아 속삭였다. 행여나 할아버지가 들을까 작은 소리로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료스케는 귀를 쫑긋거리더니
갑자기 눈을 둥그렇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절 찾아오셨나요? 세상에! 료스케가 나에게 속삭였다. 드디어 찾았어요. 탐정단 고양이. 가츠오가 일려준 그 어딘가 있을지도 모를 단서는 바로 료스케였다. 이런. 은하철도 구구쿠님 어서오세요. 내가 그토록 간절히 찾던 바로 그 녀석을 만났지만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반갑기에 앞서서 당혹스러웠다. 료스케. 여태껏 찾아다니긴 했지만 가츠오의 이야기를 100%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바 뒤편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속삭였다. 드디어 만났네. 실은 고양이 탐정단을 찾고 있었어. 료스케 역시 할아버지 쪽을 한번 살핀 다음 조용히 말했다. 그럴 때죠. 당신이 말한 주문은 우리 고양이 탐정단을 찾는 인간들을 위해 만든 거니까요. 우리? 그럼 료스케도 고양이 탐정단의 일원이라는 거야? 당연한 얘기를 하는군요. 저 이름에도 꽤 유능한 단원이라고요. 이 료스케님은 나는 료스케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확실히 카페 안은 적당한 장소가 아닐 것 같았다. 료스케가 계속 할아버지 쪽을 흘끔거리는 걸로 봐서 할아버지는 고양이 탐정단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했다.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가 탐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기분이 들까? 뭐 어쨌거나 나는 료스케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나로서도 고양이에게 여자 이야기를 주절거리는 모습을 할아버지에게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의 의뢰를 들어봐야 할 텐데 여기선 좀 곤란하겠네요. 게다가 요다님께 보고도 해야 하니 여기 나가는 게 좋겠어요. 요다님? 그건 누구지? 그나저나 나야 여길 나가는 게 아무 문제 없지만 료스케는 밖으로 나갈 방법이 있는 거야? 카페에 갇혀 지내는 탐정을 본 적 있나요? 제 걱정은 마세요. 우선 제가 먼저 움직일 테니까 당신은 카페에서 천천히 나오도록 하세요. 카페 왼쪽 모퉁이를 돌면 처음으로 나오는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거길로 오세요. 할아버지가 눈치채면 곤란하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돼요. 료스케는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신속하게 행동을 개시했다. 내 무릎팍에서 껑충 뛰어다니더니 카페 입구로 걸어간 료스케는 아웅 하며 소리를 한 번 낸 뒤 앞다리를 들어 나무 문을 긁어댔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료스케에게 다가가 이 녀석, 오늘은 이른 시간부터 웬일이냐? 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자 료스케는 신이 난 듯 냉큼 달려나갔다. 이제 내 차례다. 나는 태연한 척 남은 커피를 마셨다. 혹시라도 료스케가 마음을 바꾸어 나를 기다리지 않고 가버릴까봐 조바심이 나긴 했지만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몇 시간 같은 몇 분을 더 보낸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공적으로 카페를 빠져나온 나는 료스케가 설명한 위치를 확인하고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어색한 걸음으로 골목에 들어섰다. 믹스님 어서오세요. 여기입니다. 일로 와요. 별일은 없었겠죠? 길가에 놓인 나무 상자 뒤에 앉아있던 료스케가 말했다. 그래, 조금 긴장되긴 했지만 할아버지가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았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역시 난 소심한 인간인가 보다. 잘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고양이들을 좋아하고 잘 대해주시긴 하지만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무래도 성가신 일이 될 테니까요. 역시 비밀에 붙이는 쪽이 나아요. 그래, 그건 누구보다도 고양이들이 잘 알 테지. 고양이들은 단순히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생각이 깊고 용의 주도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료스케의 안내를 받으며 골목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아마도 아까 료스케가 말한 요다라는 고양이를 찾아가는 길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일로 고양이 탐정단을 찾은 거죠? 앞서 걷고 있던 료스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인적이 없는 골목이지만 역시 노련하다. 나는 료스케에게 이틀 전 야나카에서 만난 그녀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들려주었다. 나카메구로의 가츠오라는 고양이에게서 고양이 탐정단에 대해서 들었다는 얘기도 했다. 역시. 그런 일은 우리 탐정단이 전문이에요. 잘 찾아오셨네요.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인간이에요. 그런 고마운 고양이도 만나고 말이에요. 가츠오를 칭찬하는 말에 내가 괜히 머쓱해졌다. 따지고 보면 가츠오 녀석, 입이 조금 험하고 말이 많은 것이 흠이지만 확실히 친절한 녀석이다. 매번 나를 한심하다는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건 진짜로 내가 한심해 보여서일 것이다. 탐정단 사무소는 여기서 좀 멀어요. 야나카 1번지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괜찮겠죠? 조금 걸어간다는들 무슨 상관이랴. 료스케만 괜찮다면 요코하마까지라도 걸어갈 마음이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료스케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나의 썰렁함은 고양이들에게도 통했다. 우리는 탐정단 사무소를 향해 걷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료스케는 가벼운 총총 걸음으로 저만치 앞서 나갔다. 1분쯤 지나자 골목이 끝나고 언덕 아래로 오래된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드디어 도착이다. 야나카 1번지. 그러니까 니포리역에서 약 20분 거리의 외진 주택가에 위치한 야나카 고양이 탐정단 사무소는 한마디로 만화 같은 곳이었다. 조금 전까지 고양이 탐정단이 만화 같다고 생각했던 걸 미안하게 여겼는데 다시 물러야 될 것 같다. 그곳은 집 자체는 물론이고 주변 경관까지도 아예 고양이를 위한 작은 테마파크로도 만들 요량이었던 것처럼 온통 고양이들을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하튼 누가 봐도 그곳은 고양이들을 위한 공간임이 분명했다. 여기도 마네키네코가 잔뜩 서 있대요. 자, 그런 곳으로 일단 찾아갔어요. 탐정단의 사무소예요. 혼자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료스케가 입구에서 마네키네코처럼 손짓을 하며 나를 불렀다. 나는 료스케를 따라 야나카 고양이 탐정단의 아지트로 들어갔다. 네꼬님 어서오세요. 료스케는 조용한 쪽으로 나를 안내했다. 탐정 언제 할까요? 햇볕이 잘 드는 그 다다미 방 안에는 나이 많은 고양이 한 마리가 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료스케를 통해 사정은 잘 들었습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저는 요다라고 합니다. 20살은 좋게 넘었을 것 같은 늙은 고양이가 내게 말했다. 료스케가 말했던 바로 그 고양이였다. 실제 이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요다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영화 속의 요다와 꼭 닮았다. 요다님은 야나카 고양이 탐정단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아, 다녀오셨어요? 벌써 16년 전 이야기죠. 예전에는 직접 뛰어다니며 활약하셨지만 지금은 연세 때문에 이렇게 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지시를 내리세요. 여기 계시긴 하지만 언제나 현장에 있는 저희들보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죠. 실제로 저희는 요다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료스케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요다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묻어났다. 요다는 료스케의 칭찬이 수줍은지 홀홀 귀여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료스케 군의 말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난 그저 어린 친구들보다 세상 경험이 조금 더 많은 늙은이에 불과하니까요. 미안해요.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네요. 내가 원래 좀 주책이라서. 헐헐. 자, 그럼 이제 당신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히 설명했다. 요다는 나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즈음 요다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불쑥 말했다. 조제.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이 조제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물론 영화 속에서도 실제 이름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녀는 조제와 꼭 닮았어요. 조제라. 그렇단 말이죠. 아, 영화였구나. 에? 요다 씨도 그 영화 알아요? 참, 사진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나는 휴대폰을 통해 카메라로 몰래 찍은 흔들려서 흐릿하게 찍힌 그녀의 사진을 요다 씨에게 보여주었다. 으, 음, 조제랑 그렇게 닮진 않았는데요. 닮은 건 분위기죠, 분위기.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면 사진보다 훨씬 미인이라고요. 나름 자부심을 느끼는 내 눈썰미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긴 했지만 그걸 내색하는 것도 마뜩찮았다.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의 문제인가? 뭐 아무튼 솔베이님 알락치르키님 어서오세요. 그런데 정말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넓은 도쿄 하늘 아래에서. 쉬, 그런 힘 빠지는 말은 곤란해요. 이 요단이만 믿으세요. 저희 야나카 고양이 탐정단이 도쿄 하늘 아래에서 찾지 못하는 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여유로운 미소를 지는 탐정 고양이 요다의 표정은 정말 영화 속 요다와 꼭 닮았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당신의 조제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다의 말에 료스케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사건은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헐, 뭐지? 뭐지? 지금까지 읽은 당신이라면 당연히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그만 끝마칠까 한다. 그래, 나도 기억하고 있다. 이건 원래 나의 조제, 나의 100% 그녀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하지만 현명한 당신은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내가, 내가 그녀의 100%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허나 멍청한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조제와 호랑이의 물고기들에서 나오는 남자 역할 배우인 츠마부키 사토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런. 그래도 뭔가 완성된 결말을 기대하는 서너 명의 독자를 위해 짧은 이야기를 덧붙인다. 자, 이제 뒷부분 약간 나온대요. 야나카 고양이 탐정단은 3일 만에 조제를 찾아냈다. 밉상이님 어서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녀를 찾았는지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일이라 나에게 질문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 아무튼 나는 담례로 야나카 긴자의 생선 가게에서 큼직한 고등어 5마리와 함께 신선한 정어리 10마리를 사서 고양이 탐정단에 기부했다. 원칙적으로는 따로 사례금은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그것들을 야나카의 어린 고양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들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하라주쿠로 갔다. 그래, 바로 그 하라주쿠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라주쿠의 캐스트리트에서 재회했다. 그녀는 급속한 상업화로 고양이들의 흔적이 이름 속에서만 남아있는 그곳의 작은 옷가게에서 숍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겨우 용기를 내어 가게에 들어간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는 그날의 일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나를 기억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의 100% 그녀라고.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100%의 그가 아닌걸요? 역시 그녀와 헤어진 뒤 뒤늦게 그녀의 미소가 다시 생각났다. 그때 그 퍼포먼스 구경할 때 어이없다는 듯이 짓던 그 미소였다. 역시 나는 그녀를 다시 찾지 않는 것이 옳았다. 대장님은 우리의 100%. 또 하나의 후일담. 물론 고양이 탐정단에 대한 이야기다. 그들을 통해 조제를 다시 만나게 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이듬해 겨울, 박지님 어서 오세요. 다시 도쿄를 방문할 기회가 생긴 나는 야나카를 찾아갔다. 핸드폰 번호님 어서 오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요다와 료스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재회 기념으로 말린 생선 한 봉지를 준비한 나는 야나카 1번지에 있던 그 인상적인 고양이 탐정단 사무소를 찾아갔다. 하지만 2시간이 넘도록 샅샅이 뒤지고 다녔음에도 그곳을 찾지 못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주소라도 알아놨으면 좋으련만. 나는 찾는 것을 포기하고 료스케가 있던 카페 람포로 갔다. 료스케는 여전히 평화로운 카페 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내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그저 갸르릉거릴 뿐이었다. 나는 료스케에게 말린 생선을 선물하고 카페를 나왔다. 며칠 뒤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야나카를 찾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헛걸음이었다. 어쩌면 다시 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때 나는 생각했다. 여기까지 이강훈 씨가 지은 도쿄 펄프 픽션에서 고양이를 만나 그녀를 찾습니다. 라는 단편이었어요. 그녀를 찾습니다. 짝짝짝짝. 야이님 별풍선 선물 감사해요. 그녀를 찾습니다. 재밌었어요, 이거. 어땠냐고요? 제 첫 번째 느낀 점이 뭐냐면요. 아, 목 아파. 목 아파요. 내꼬님, 114. 사랑합니다, 내꼬님. 개, 감사해요. 하트머리예요? 뭐요? 아, 이거 스티커 모양? 별풍선 모양? 진짜 머리가 하트네. 어땠냐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결말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결말 같아. 나중에 찾아가 봤는데 그 고양이들하고는 다시 말이 통하지 않았다. 이런 거. 아, 이거 해야지. 결국 이러다가 진도 못 나가겠다.